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39일째로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김인철 대사는 필리핀 적십자사 고든 총재에게 5월 26일 한국 정부가 기증한 푸드트럭의 상징인 열쇠를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푸드트럭은 필리핀 적십자사의 Hot Meals on Wheel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 분쟁, 전염병 대유행 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자동차 푸드트럭 프로그램입니다. 기증된 푸드트럭에는 대형 크기의 밥솥, 보온기, 오븐, 버너가 설치되어 있어 식사를 바로 조리하고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인철 대사는 필리핀 국민, 특히 자연재해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적십자사와 함께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적십자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15대의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든 총재는 우리는 필리핀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신뢰를 제공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파이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12세에서 15세 아동을 포함하도록 응급 사용허가 수정을 신청한 후 필리핀 식약처 도밍고 청장은 필리핀에서 곧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미국의 파이자는 필리핀 식약처에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포함하도록 수정안을 신청했습니다. 도밍고 청장은 일주일 이내에 응급사용 허가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에게 파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시노팜 백신 회사는 필리핀 식약처에 5월 20일 응급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응급 사용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가 말했습니다. 시노팜 백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1차 접종을 한 백신이며 지난해 대통령 경호원들이 접종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월 7일 시노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시노팜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하며 백신에 대한 효능은 7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요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파티, 피크닉 및 기타 대규모 모임에 대한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바랑가이 대표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바랑가이 대표는 각 관할권에서 집회를 막지 못할 경우 개정 형법에 따라 직무를 포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진행 중인 전염병 속에서 계속되는 대규모 모임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반자가 체포에 저항하면 경찰에 합리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리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필리핀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 목록에 포함된 모든 백신 접종자에 대해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국제협약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몇몇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EU에서 승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은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백신을 승인했으며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정은경 본부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해외 필리핀 근로자와 선언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일부 국가에서 특정 브랜드를 접종한 여행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고 때문에 OFW는 코로나 백신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택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해리루크 대변인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통령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똑같은 대답을 했으며 한 달 후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는 아직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26일 전국의 이민국 직원들이 좋은 정보와 공공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겠다고 대통령 반부패위원회의 부패방지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반부패위원회 커미셔너와 함께 루존, 비사야, 민다나오 등 지방에 배치된 이민국 직원을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부패와의 싸움에 대해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든 직원에게 부패와 불법 거래는 이민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400명 이상의 이민국 직원이 수사 또는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은 부패의 악을 최종적으로 정화하겠다는 이민국 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4개 주에 대한 검역 제한이 6월에 완화될 것이라고 대통령궁이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2주간의 공격률, 1일 공격률, 병원 진료 이용률을 기반으로 격리 분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5월 31일 이전에 6월 검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26일 회의에서 경제의 점진적인 재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어떤 사업과 활동이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역산업부와 관광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아발로스 MMDA 총장이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개발청 MMDA 아발로스 청장은 26일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현재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MDA 아발로스 청장은 27일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6월 검역 분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수도권 버브이 지역에 대한 재지원금에 대한 배포가 99.6%를 달성해 2,283만 8,875명에 대해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버브이 지역의 108개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중 93곳이 국가가 정한 기한인 5월 25일까지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월 말 2주간의 ECQ 검역으로 강화되면서 수도권 버브이 지역의 국민 1인당 1,000페소의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어부들은 중국 선박이 늘어나면서 수입의 70%를 잃고 있다고 어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발표했습니다. 어부의 평균 수입은 지난해 이후 평균 1,000페소에서 300페소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에 의해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리핀 해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형 어업 사업자를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어부연합회가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어부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100개 이상의 상업용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기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 루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서 회복된 환자 수가 9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2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83건의 환자가 회복되어 총 95,768명이 회복되었으며 이는 10만 4,352건의 감염자 중 91.8%가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중부 루존 지역에는 6,130건의 환자가 활성 환자로 검역 중에 있으며 총 사망자는 2,454명으로 전체 사망률은 2.4%입니다. 필리핀 전체 사망률이 1.69%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5월 26일 현재 중부 루존 지역에서 471건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빰빵가 지역이 155명으로 가장 많고 블라칸 129명, 누에바시아 71명, 딸락 69명 순이며 잠발레스는 4명이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중부 루존 보건부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현재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저위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22일 현재 중부 루존 지역에 투여된 백신은 39만 3,235명이며
32만 1,364명이 1차 접종, 7만 1,87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박이호 보건사무소는 코로나에 감염된 12,043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1,112명이 질병에서 회복되었으며 11,003명의 회복된 환자의 평균 회복일수는 질병에 걸린 후 16일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9일에서 24일 이내에 호전되었으며 회복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린 환자는 13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회복된 환자의 평균 나이는 36세이며 사망 환자의 평균 연령은 63세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PCR 검사의 양성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증상에 대한 질병 발병일로부터 4일 후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다바오시를 필리핀의 초콜릿 수도로 선포했으며 다바오 전 지역을 카카오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카카오가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농촌 개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필리핀의 최고급 코코아콩을 생산하고 시골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빌라 상원의원은 필리핀 연간 카카오 생산량의 78.76%가 다바오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밝혔으며 다바오시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한 유명한 초콜릿이 있습니다. 다바오 사하라 시장은 다바오시의 통행금지와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 7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바오시의 통행금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입니다. 한편 다바오시의 최대 병원인 남부의료센터의 중환자실은 100% 점유되었으며 격리시설은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60%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남부의료센터의 중환자실 병상 35개가 모두 점유되었으며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 292개 중 254개가 점유된 상태로 이제 코로나 환자의 경우 일반 사립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백신 및 백신 슬롯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용의자가 수요일 자수한 뒤 경찰에 의해 석방되었습니다. 엘리자르 필리핀 경찰청장은 증거 부족으로 용의자에 대한 기소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용의자는 온라인 메시징 앱을 통해 고등학교 친구에게 두 브랜드의 백신을 제공했으며 브랜드에 따라 12,000페소, 15,500페소의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7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483명 발생해 120만 430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210명이 발생해 총 2만 379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408명에 이어 4,335명이 회복되어 111만 3,942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4.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48,109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2.5%가 기록되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평균 감염 건수가 23% 감소한 1,023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평균 1일 공격률은 7.41로 1,023건으로 확진자가 감소해 고위험 지역에서 중간위험 지역으로 개선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19일부터 25일까지 양성률은 10%로 감소했지만 WHO 기준치인 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정부 중 쾌전시가 20일부터 26일까지 1일 평균 250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잠보안가시로 109건, 마닐라시가 107건의 확진자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빰빵가의 산페르난도는 34명, 라구나의 산타로사 32명, 마리끼나시가 31명으로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1118.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6도, 최고기온은 3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6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